예, 춘향아. 오늘 밤은 너와 나와 사랑가를 즐겨보자. 그럼 정담을 할까요? 안녕하세요. 서산포스트 박소정의 나빌레라의 박소정입니다. 국악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악기. 김부식이 지은 삼국사기에 따르면 가야국에 우룩이라는 악사가 만들었다고 하여 가야꼬라고도 불리는 악기. 오동나무 공명통 위에 명주실을 꼬아 만든 가야금현을 손으로 뜯으면 깊은 떨림과 울림이 마음을 움직입니다. 오늘은 가야금 병창과 산조를 하시는 조혜경 선생님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네. 여기서 만나뵈니까 더 반갑네요. 반갑습니다. 네. 우선 시청자 여러분들께 또 네.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서산에서 가야금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는 조혜경이라고 합니다. 저는 서산에서 연주도 하고 아이들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연주를 할 때는 금이랑 스리랑이라는 가야금 병창단 이름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 네. 선생님은 또 저와 또 각별한 인연이 그렇죠. 있으셔서 네, 참 더 깊은 것 같습니다. 네네. 서로 저희가 좀 각자 다른 분야이긴 하지만 같은 국악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선생님이랑 저랑 이제 사이좋게 이렇게 네. 지금 공존하는 그런 사이인데 네네. 맞으시죠? 네. 저희가 연배도 비슷하고 뭐 연배는 조금 비슷하지만 그래도 선생님이 아주 큰 선배님으로서 저에게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정말 늘 이렇게 도움을 주시는데 오늘 자리를 빌어서 감사하게 또 생각합니다. 아유, 선생님 너무 겸손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우선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가야금은 어떤 악기이고 또 가야금 또 병창이 무엇인지 또 궁금하거든요. 좀 네.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전에는 가야금 병창이라는 장르가 없었어요. 아, 네. 그래서 김창조 선생님께서 그분이 지정 고수가 없으신 상태에서 이제 창을 하고 싶은데 판소리 같은 경우는 지정 고수가 장단을 이렇게 치면 판소리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게 없는 상태에서 가야금을 한번 뜯으면서 단가를 한번 불러보기 시작을 했어요. 그게 가야금 병창의 시초가 됐어요.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가야금을 연주하면서 예를 들자면 판소리 같은 경우는 네. 한평 전지 따 이렇게 장단을 쳐줘요. 네. 이거 빈 공간을 그거 대신에 이제 가야금 병창이 한평 전지 가야금 병창이 띵띵 이렇게 치는 거죠. 맥락이군요. 가야금 연주도 어려운데 거기에다가 노래까지 하시려면 참 힘드실 텐데 너무 잘하시네요. 대단하십니다. 보통 가야금 하면 이제 시청자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보통 뭐 그냥 12줄? 뭐 이 정도고 줄을 튕겨서 소리를 낸다라고는 누구든지 다 알고 계시는데 네. 가야금도 여러 종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네. 저도 이제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네. 선생님 덕분에 네. 가야금은 어떤 종류가 있는지 또 궁금합니다, 선생님. 네. 가야금은 그 정악 연주할 때 쓰는 정악 가야금이 있고요. 또 산조를 연주할 때 쓰는 산조 가야금이 있는데 산조 가야금은 조금 작고 울림통도 작고 키도 작고 이러면서 좀 빠른 음악을 연주하는 가야금인데 여러분들이 그 흔하게 볼 수 있는 가야금이 산조 가야금이에요. 그렇군요. 네네. 그리고 현재 들어와서는 줄수도 많이 늘어나서 이제 우리 민속 그 음악의 그 음계인 5음계에서 7음계로 이제 변하면서 25현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네. 선생님은 지금 혹시 가야금 몇 대 정도 보유하고 계십니까? 제가 많으시죠? 가지고 있는 거는 정악가야금 2대, 저음가야금, 전자가야금, 미니가야금, 또 산조가야금 이렇게 해서 다 합해서 한 30대 정도. 가야금 부자시네요. 네. 오늘도 보니까 이렇게 가야금을 좀 준비해 오신 것 같은데 네. 저희 간단하게 좀 소개 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네네. 그럼 이 가야금을 잠깐 볼까요? 가야금이 상당히 작습니다, 선생님. 이렇게 네. 작은 가야금은 제가 처음 봤는데 어떤 건지 지금? 요거는 사실은 제가 미니가야금으로 이렇게 악기장님한테 가서 때를 써서 만들었어요. 원래 가야금 사이즈가 요 사이즈는 아니에요. 그러게요. 특수 제작하셨군요. 제가 좀 키가 작은데
제 키하고 비슷해요. 아하. 150cm 정도. 그래서 요거는 제가 좀 들러매고 다니기 편하게 좀 만들어 달라고 부탁을 해서 좀 난감해 하시면서 만들어 주셨어요. 좋은 아이디어이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처럼 참 앙증맞네요. 전통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전통 스타일은 명주실을 여기에 매서 네. 여기에서 당기는 아. 스타일인데 요즘은 제가 좀 편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렇게 조율하는 곳을 신기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자석으로 이렇게 했고 실도 요거는 명주실이 아니고 요건 나일론인데 원래 전통악기는 명주실이에요. 그래서 공명통을 울리는 소리는 사실은 명주실이 더 청아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전통이 더 아름답죠. 역시 우리 것이 최고이군요. 선생님이 가야금에 대해서 명칭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 알 수 있을까요? 요거는 네. 새의 발을 닮았다 그래서 선생님 보시면은 정말 새 발 같이 생겼죠. 그래서 안족이라고도 얘기하고요. 기러기 발이라고도 얘기해요. 또 이제 요건 당연히 뭐 현이나 줄이라고 얘기하겠죠. 네. 네. 그리고 요거는 현을 받치고 있기 때문에 현침. 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어딘가에 앉으면은 뭐 의자, 뭐 좌정하시지요 이러잖아요. 그래서 여긴 좌단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명칭들이 좀 어렵네요. 우리가 가야금을 연주할 때 좌단에서 손이 떨어지면 안 돼요. 이렇게 붙어 다녀서 제가 아이들 가르칠 때 외계인이 쳐들어와도 좌단에서 손을 떼지 말아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군요. 그렇게 막 떠서 막 이렇게 다니지는 않아요. 선생님 한번 선생님 이름도 병찬단 이름도 금이랑 스리랑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네. 저 얼핏 듣기에 가야금하고 상관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것 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선생님 혹시 결혼하실 때 금술 좋게 살아라 이런 말 들어보셨죠? 많이 들었죠. 그렇죠. 예, 그게 사람들은 금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간혹 있더라고요. 네네. 금슬이에요. 그렇군요. 그거는 가야금의 이름이에요. 지금은 전해지진 않지만 금이라는 가야금이 있었고요. 슬이라는 가야금이 있었어요. 그 둘은 이렇게 꼭 같이 연주돼야 돼요. 혼자는 연주할 수가 없어요. 짝꿍이에요. 짝꿍.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그 가야금 꼭 같이 붙어서 연주가 돼야 돼요. 서로 보완하는 사이거든요. 그래서 떨어지면 안 되는 사이기 때문에 사이가 좋아야 돼서 그래서 부부들한테 서로 보완하면서 끝까지 떨어지지 말고 살아라라는 그런 의미로 네, 그래서 금슬 좋게 살아라는 게 가야금에서 나온 말이에요. 네. 시청자 여러분들 잘 모르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정보 아니요,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시던데. 선생님 한번 어떤 소리가 나는지 한번 간단하게 한번 네네. 그럼 아리랑 한번 해볼까요? 네. 감사합니다. 훌륭합니다. 이렇게 방송 중에 갑자기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이렇게 아리랑 소리가 참 아름답습니다. 현재 금이랑 스리랑이라는 이름으로 연주 활동 등 또 공연 또 여러 가지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이외에 또 어떤 활동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선생님. 네, 요즘은요 학교 교과 과정에 음악 교과서의 국악이 한 40% 정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제가 학교에 가서 아이들에게 국악을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 아이들이 국악을 전공하려고 마음 먹는 친구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들을 또 지도를 해서 대학을 보내고 있고 또 그 친구들과 함께 대학에 가서 전공하는 친구들을 또 전공해서 잘 사회에 나와서 적응할 수 있도록 대학에서 또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선생님 이렇게 훌륭하신 지도자로서 늘 바쁘신데 제가 이렇게 근거리에서 뵙기에도 너무너무 바쁘세요. 선생님은 이렇게 늘 항상 바쁘신데 언제 쉬시고 언제 또 집안 살림을 또 하시고 그렇게 다니시는지 참 궁금합니다. 저는 늘 제 궁금증인데요. 혹시 선생님 전화 제가 걸면 통화 연결음이 어떤 걸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너무 오래전에 해놔서 사실은 모르겠어요. 제 연결이. 기억 안 나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선생님이 한테 전화를 걸면 새야
이렇게 좀 조용한 구슬픈 네, 노래가 네. 나오는데 제가 전화를 걸 때마다 잘 받으실 때가 없어요. 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노래를 제가 다 외웠습니다. 아. 근데 어떨 땐 제가 오늘도 연결 안 되는구나 슬픈 생각이 드는데 아유, 통화 연결음을 조금 죄송해라. 신나는 거로 좀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도 솔직히 살짝 말씀드리자면 선생님 제자잖아요. 제가 몇 개월 선생님한테 이제 가야금을 배우고 있는데 그렇죠. 아주 훌륭한 제자죠. 사실 어디 가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선생님한테 누가 될까봐 이야기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제 가야금 그 습득 능력이 어떤지 조금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그래도 우리 국악을 하시는 분이라서 확실히 리듬감이나 정말인가요? 발음 잘 타세요, 선생님이. 아이고 감사합니다. 근데 피부가 연하셔서 선생님이 쉽게 물집이 잡히시더라고. 이게 핑계인 것 같고요. 춤이나 잘 추면 되겠죠, 선생님. 저는 예 좋게 얘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국악기도 많은데 선생님 네. 어떻게 하다가 또 가야금 또 네. 그리고 가야금 병창을 하게 되셨는지 네네. 궁금합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고모 댁에 갔어요. 네. 어렸을 때부터 사실은 고모 집에 가야금이 세워져 있는 거 보긴 했어요. 그래서 고모 댁에 한번 갔는데 창문 너머로 가야금 소리가 들리는 거를 우연히 듣게 됐어요. 이제 고모가 연주하시는 소리죠. 네. 너무 좋더라고요. 청아하고. 그래서 이제 문 밖에서 살짝 듣다가 어느 날 고모 몰래 가야금줄을 한번 땡땡 튕겨봤어요. 연주는 할 줄 모르고. 네네. 그때 고모가 너 한번 배워볼래?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고모가 제 첫 번째 스승님이 되셨죠. 선생님이시군요. 고모가 이제 알이랑 도라지를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고모가 이제 뭐 손자세가 좋고 이제 속된 말로 이제 끼가 보였나 봐요. 그러셨군요. 그래서 저희 엄마에게 건네주셨고 어. 이제 그 다음에 사설 교습소를 가게 됐죠. 그러셨군요. 네,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 4학년쯤 시작하게 그러면 됐어요. 그때부터 가야금 시작하면서 병창도 같이 하시게 된 건가요? 아니에요. 아니면? 그때는 이제 기악만 했어요. 연주만. 그래서 산조라 그러죠. 그러셨구나. 네, 산조만 제가 하다가 왜 여쭤보냐면 저도 이렇게 선생님한테 배우다 보니까 가야금 병창까지는 제가 깊이 뭐 가지도 못했지만 네네. 가사들이 너무 어렵고 깁니다. 더군다나 저희가 이제 항시 뭐 듣던 그 낱말이 아니고 그렇죠. 너무 어려운 말로 돼 있어서 어린 나이 그거를 다 알고 혹시 모르고- 외우셨을까? 모르고 그게 했죠. 궁금했어요. 예를 들면 춘향가에서 뭐 벙칫공댕이가 까딱 했껐다 이런 말을 하는데요. 저 어렸을 때 벙칫공댕이가 뭔지 몰랐고요. 엉덩이 쪽인가라고 생각했어요. 벙칫공댕이. 뭔가요? 나중에 선생님한테 물어보지도 못했고요. 그냥 외웠어요. 뭔지도 나중에 모르고. 알고 보니까 포졸들이 모자 끝에 이렇게 달린 뭐 수술 같은 거 있죠. 그게 꽁지 그게 벙칫공댕이래요. 저는 그랬군요. 엉덩이 쪽인 줄 알았어요. 그거를 고등학교 넘어서 알았어요. 이해가 됩니다. 네네. 그러실 수 있을 것 뜻 같습니다. 모르고 그냥 외웠죠. 어쨌든 선생님도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배워오셨고, 춤도 마찬가지지만, 춤이나 뭐, 예술 쪽에 다 어려서부터 시작하는 게 매우 도움이 되는데, 저도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게 지금 활동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 부모님께 다 감사를 드려야 될 그렇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많이 여러 가지 공연을 하시다 보면, 그 제자들이 보면 꼬맹이, 제 눈에는 애기처럼 보이는데, 꼬맹이부터 정말 다양하게 이제 중장년층까지 이제 교육을 시키시잖아요. 네. 근데 그 애기들이 너무 잘해요. 공연장에서 제가 여러 번 봤는데. 그래서 귀엽죠. 너무 귀엽고, 네. 저렇게 조그만데 저렇게 똑 부러지게 잘하는구나 해서, 역시 선생님의 노고가 확실히 보이면서, 네. 정말 자라나면서 얼마나 크게 될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근데 그 애기들과 혹시 이렇게 생활하면서 에피소드라든지 이런 추억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좀 네네. 재미난 얘기 있으십니까? 근데 제일 큰 에피소드도 많고 네네. 보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아이들이 할 때 관객들이 박수 쳐주면서 너무 잘한다고 얘기할 때는요. 제가 박수 받는 거보다 그렇죠. 예, 제가 그러실 것 같아요. 공연하는 것보다 더 보람이 있어요. 네. 그래서 혼자 속으로 쟤는 내가 가르쳤어. 뿌듯하시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본인이 이렇게 예쁘고 치장하는 것보다 이렇게 아이들이 내 아이가 칭찬받고 우리 아이가 예쁘다는 소리 들으면 부모님들이 더 이렇게 흐뭇한 것처럼 꼭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부모와 같은 예, 마음이시군요. 내가 잘하면 우리 스승님이 참 뿌듯해 하시겠다라는 거를 그런 데서 제가 느끼겠더라고요. 그렇군요. 기억에 남는 제자는
몇 녀석이 있는데, 한 10개월 가까이 한국을 갖고 대회를 준비한 녀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을 가야 되니까, 그래서 수시를 쓰기 위해서 한국 갖고 계속 공부한 녀석이 있었는데, 그 녀석이 대회를 나갔는데, 무대 올라간 지 한 2분 정도 됐나? 보통 한 3분 남짓 들어요. 근데 2분 좀 안 됐을 거예요. 연주를 하다 심사위원을 바라봤는데 거기서 긴장을 한 거예요. 네. 갑자기 머리가 백지가 되더래요. 네.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더래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냥 내려왔어요. 너무 무대에서. 안타까웠겠네요.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무대 내려와서요. 얼마나 선생님이 막 속상하셨을까. 펑펑 우는데 해줄 말도 없고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이제 그 녀석은 지금 대학 가서 이제 졸업도 했고 잘 됐네요. 뭐 나름 뭐 지도자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녀석이 제일 생각이 나는군요. 네네. 또 선생님 그동안 많은 무대에 섰었어요. 정말 저하고도 많이 그렇죠. 이제 최근에 많이 맞추셨고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가 있으면 어떤 게 있는지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박도령과 조춘향이 아이고, 기억에 남지요. 저랑 똑같네요, 선생님. 역시. 가장 기억에 남는 무대는 제 고등학교 때 네. 학교 축제에 했던 무대가 솔직히 기억에 남아요. 왜냐하면 오래전이네요. 그때 너무 큰 실수를 해가지고 실수한 게 기억에 많이 남으시는 분이에요. 너무 큰 실수를 해서 스승님이 무대에서 내려오면서 저 안 쳐다보시고 고개를 획 들이고 가셨거든요. 얼마나 불편하셨을까, 그 마음이. 말도 못했죠. 2부 공연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을 쳐다볼 수도 없고 2부 공연에 올라가기 전에 그 트라우마가 또 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부담감이 너무 컸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그때 그 무대가 잊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무대에 올릴 때 그런 감정을 느끼게 하지 않기 위해서 무대 올리기 전에 제자들한테 부담감을 엄청 덜어줘요. 선생님 반대로 하시는구나. 틀려도 괜찮아. 역시 좋은 선생님이십니다. 저도 선생님과 요즘에 좋은 케미를 보이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조춘향, 박도령으로 불리면서 이제 좋은 공연을 많이 선보였는데요. 본의 아니게 선생님이 이제 춘향가 중에 사랑가를 잘 연주하시고 네. 저는 이제 한량무라고 해서 선비복을 입고 춤을 추다 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조춘향, 박도령이 되어서 저희가 네. 이렇게 좋은 콜라보 무대도 보여드리고 했는데 네. 앞으로도 선생님과 저 이렇게 좋은 관계로 이제 서산 지역에 많은 이렇게 예술 쪽으로 시민들에게 많은 좋은 공연을 또 보여드리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개인적으로 또 가장 좋아하시는 가야금 곡이 여러 가지 있는데 생소하신 분들에게 가야금 곡이 어떤 게 있고 선생님은 또 어떤 곡을 좋아하시는지. 근데 요즘 너무 가야금 곡이 예전부터 전해내는 곡도 참 많지만 요즘 퓨전으로 나오는 곡들이 맞아요. 참 네. 좋은 곡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뭐 잘 부를 수 있는 곡은 아니지만 듣기에 좋은 곡이 뭐 이날치의 범 내려온다. 범 내려온다. 네네. 그걸 제가 많이 들어요. 그거는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도 많이 귀에 익은 노래라 네네네. 좋아하실 또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한 뭐 얽힌 저기도 뭐 재미있고 또 난감하네 이런 것도 재미있잖아요. 그래서 좀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해서 그것도 같이 그럼 당연히 가야금하고 노래하고 같이 그런 노래들은 가야금, 뭐 해금, 대금, 드럼, 뭐 베이스 기타 그러니까 동서양의 악기가 모든 악기가 가능하군요. 네네. 그래서 퓨전으로 하는 건데 이제 가사 내용이 그 옛날하고 다르게 요즘 사고방식으로 네 가사가 해석이 돼서 너무 재미있고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가사를 한번 제대로 한번 들어보세요. 재미있습니다. 네. 오늘 그러면은 범 내려온다? 네. 한번 가사를 한번 저도 특별히 한번 신경 써서 한번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네네네. 그 판소리에도 보면 동편제, 서편제 이렇게 돼 있고 무용에도 보면 무슨 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혹시 가야금도 그런 뭐 째라고 하나요?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게 있는지? 네, 있어요. 그래서 가야금은 두 가지 째가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뭐 류째 뭐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말하는 건데 정다령째, 박귀째라고도 얘기하고요. 곧째, 여째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곧째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옛날 곧자를 써서 가야금도 어차피 판소리에서 파생이 됐어요.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판소리에서 많이 변형이 조금 되지 않은 그런 적이고요. 또
창이라고도 얘기는 해요. 여창, 남창. 선생님 목소리 듣기 자체에도 진짜 판소리 하시는 그런 분들 목소리예요. 네. 어렸을 때부터 다져진 이 내공의 힘인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겠는데요. 어떤 예술가가 되고 싶으신지 아니면 또 어떤 스승이 되고 싶으신지 또 포부와 계획이 있으실 텐데 한번 말씀 좀 해주십시오. 어떤 예술가라고 말하기보다는 그냥 국악이 좋아서 하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에 국악이 조금 더 저변학대가 됐으면 좋겠고 저희는 미국인도 아니고 일본인도 아니고 중국인도 아니고 저희는 한국인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 한국 음악이 조금 더 많이 울려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지역에서 국악을 조금 더 연주하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겠지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가야금을 연주하면서 소리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조금 더 많이 공연하고 조금 더 많이 가르치고 그러다 보면 저보다 더 훌륭한 제자가 나올 것이고 그렇게 국악이 이어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 선생님과 더불어서 이제 행복한 그런 문화예술 활동을 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바쁘신 중에 이렇게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지금처럼 꾸준하고 왕성한 활동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을바람이 옷깃을 파고드는 요즘, 떨어지는 낙엽에 마음마저 쓸쓸해질 수 있는 요즘, 가야금 병창 사랑가의 한 대목에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실어보고 온기를 느껴보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박소정의 나빌레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